자, 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계 소식들을 짚어보는 문화 공감 시간, 윤성은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과 함께 2가 지난주에 개봉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보고 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주변 분들 이미 상당히 많이 보셨죠, 지금? 네, 그럼요. 지금 오늘 아침 집계로 이제 800만 명이 넘게 봤으니까요. 주변에 젊은 관객들은 개봉하자마자 예. 봤다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봤으니까요. 그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네. 자,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이 신과 함께 2,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가영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100만 명씩 늘어난다. 영화 신과 함께 2의 흥행 속도를 표현한 말인데요. 실제로 관객수 추이를 보면 이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신과 함께 2는 개봉 9일째인 어제 누적 관객수 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개봉 첫날부터 줄곧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신기록을 남겼을까요? 신과 함께 2는 개봉 첫날부터 124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대 최고 오프닝을 기록했고요. 뿐만 아니라 일일 최다 관객수, 그리고 닷새 연속으로 100만 관객 동원, 역대 최단 기간 흥행 기록 등을 세웠습니다. 흥행 속도도 역대 어느 영화보다 빠릅니다. 전편인 신과 함께 1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개봉날 관객수가 3배나 많았고요. 개봉 일주일째 관객수를 보면 200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1000만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속도 훨씬 앞섭니다. 역대 흥행 1위인 영화 명량과 나란히 놓고 보면요. 800만 관객을 돌파하기까지 명량은 10일, 열흘이 걸렸고 신과 함께 2는 이보다 하루 빠른 개봉 90일째에 달성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번 주말에는 10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할 것 같죠. 쌍천만 흥행을 넘어서 역대 최고 박스오피스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지금 박가영 앵커가 전해주신 것처럼 신과 함께 1보다 2의 흥행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은데 네.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이게 만화를 영화한 거라서 좀 10대나 20대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장년층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 신과 함께는 이제 웹툰을 영화화하면서 조금 이제 VFX라든가 이런 특수 효과에 좀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이제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가족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하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을 하면서 사실 작년에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 좀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시장을 공략한 것이 잘 맞아 들어갔고 그리고 올해도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40대 관객들의 예매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혼자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3인, 4인까지 그렇게 여러 명의 표를 예매해서 보는 그런 관객수가 많다는 거는 이제 가족 관객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직 못 봤는데 부모님이랑 함께 보러 가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대만에서 레드카펫 행사를 했는데 3,000명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1편이 지금 대만에서 박스오피스 1위는 물론이고 이제 아시아 영화 중에 가장 큰 흥행을 기록한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네, 홍콩에서의 인기도 뜨거웠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 세계관이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의 어떤 그 세계관보다는 그 사후 세계관보다는 이제 신과 함께 그런 세계관과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편 오프닝 때 보니까 이게 1편 끝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보가 없었거든요. 1편, 2편이 연결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날 때 보니까 이거 잘하면 3편, 4편 막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3, 4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작품이 이제 1편이 성공할 때부터 지금 3, 4편에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막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작자나 감독으로서는 사실 이렇게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를 만든
쓰는 것이 당연히 어떤 수입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보장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바라는 바일 텐데 2편이 이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3, 4편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시아권에서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예. 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미션 임파서블이나 이런 어떤 작품들 계속해서 시리즈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 좀 해외에서도 한국 시리즈물로서 좀 기다리는 그런 흥행 작품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배우, 제작진 다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네. 특히 하정우 씨가 좀 주목이 돼요. 예. 이번 영화까지 포함을 해서 1억 배우에 네. 등극을 했는데 그 앞에 하나 더 붙더라고요. 네. 최연소 1억 배우 아. 맞죠? 최연소. 네, 네. 지금까지 뭐 1억 명 동원한 그 1억 배우, 일명 1억 배우로서 지금 송강호 씨, 황정민 씨, 오달수 씨, 그리고 이제 하정우 씨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배우가 하정우 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주연, 조연했던 그런 작품들 뭐 20여 편에서 1억 예.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요. 뭐 하정우 씨 하면은 이렇게 조연으로서도 사실은 뭐 아가씨라든가 이런 예. 작품에서는 본인이 돋보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준 그런 배우지만 또 우리가 기억하는 하정우 씨의 그 캐릭터 중에는 그 뭐 1인 재난극이라 그래서 터널이라든가 예. 네, 그런 작품들에서 이제 거의 혼자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더 테러 라이브 같은 작품에서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죠. 대단히 티켓 파워가 있는 그런 배우이고 모든 뭐 한국의 감독들이 다 한 번쯤은 같이 일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보면서 정말 연기를 정말 잘한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 이게 스포가 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받는 한 편의 한국 영화가 더 있습니다. 놀라시지 마십시오. 저는 어제 밤에 네, 이것도 봤습니다. 네. 예, 연달아서 공작도 봤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공작 정말 이것도 재밌던데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신과 함께랑 같이 좀 나란히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신과 함께와는 좀 다른 점에서 좀 그 짚어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네.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지금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관계, 또 평화 무드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될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이 작품이 지금 개봉할 때 이렇게 평화의 무드가 되면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과 너무 예. 잘 어울리지 않나. 저도 이제 스포가 될까봐,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예. 이 작품은 조금 더 무겁고 진중하지만요. 이렇게 뭐 계속해서 그 제작진이 강조해 왔던 것처럼 어떤 그 액션이 국왕 액션이라고 해서 일명 이렇게 말로 대사로 하는 그런 대단하죠. 첩보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웰메이드하고 그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납니다. 알겠습니다. 흑금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제 현실성이 있죠. 그 제가 밤잠 줄여서 봤기 때문에 네. 먹는 것보다 좀 애착이 가긴 하는데 네.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역시 네. 깜짝 놀랄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정도만. 아,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 그 캐릭터에 대한 부분, 예. 네, 그 정치인 캐릭터와 네, 남북한에 진짜 실존했었던 인물들에 예. 대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평양을 그렇게 그렇죠. 예, 재현할 줄은 사실적으로 몰랐거든요. 재현해 놓고 거기에 이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예. 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씬 스틸러죠. 예. 네, 네. 어쨌든 둘 다 지금 호평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돌발 질문을 드리자면 네. 신과 함께 투 공작 둘 네. 중에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락 영화라고 해서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짜릿함을 주는 그런 작품으로서는 신과 함께가 정말 또 독보적인 작품이지만 또 공작 같은 작품은 영화의 완성도라든가 뭐 캐릭터의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예. 또 약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토요일엔 신과 함께, 일요일엔 공작. 네, 결국에 네. 두 작품 다 칭찬해 주셨고요. 예. 네. 극장가의 신과 함께 투가 있다면 안방극장에는 이 작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지금 화제인데 시청률도 계속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이제 10% 미만에서 시작했던 이 작품이 계속해서 정말 김은숙 매직 마법이라고 할 정도로 네. 지금 계속해서 상승해서 지금 10회에는 13.5%까지 이렇게 올랐는데요. 뭐 김은숙 작가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 작가가 만든 쓴 그 드라마의 예. 그 장면들 내지는 아니면 유명한 대사들 명대사 네 어떤 모르시는 분들 저는 잘 없을 모릅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옛날이지만 좀 예전이지만 애기야 가자 요런 파리의 연인. 네, 예. 아시네요. 내 안에 너 네. 있다. 네, 그런 대사들을 썼고요. 그리고 예. 최근에는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요? 이런 대사도 있었고요. 그것도 최근은 아니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나오는 미스터 션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뭐하오 이런 채를 유행을 시켜서 조선시대 이제 배경이, 구한말 배경인가요? 이제 190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지금 카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참 잘생겼네요. 이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는데 지금 네. 13.5%면 공중파, 지상파 평일 드라마를 거의 능가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고공행진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작품은 이제 김은숙 작가의 이름이 있고 또 네. 이병헌 씨, 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신예 김태리 씨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400억대의 그런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상미가 뛰어나고요. 예.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데요. 사실 이때까지 그 김은숙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남성 캐릭터들이 많이 주목받았고 예.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스타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독특하게도 김태리 씨의 화제성이 정말 커서 이 작품을 보고는 이제 김태리 씨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제 검색어에 오르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 아무래도 시대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때 이제 우리가 겪었었던 그런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미학교 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사에 대한 왜곡이다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초반에는 상당히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예. 사실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항상 좀 나오는 그런 잡음들이고요. 잡음이라고 하면은 조금 죄송한 정도 말씀. 논란은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논란이 있는데 이제 좀 픽션이라는 점을 그래도 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라마 얘기를 해서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사실 드라마를 거의 안 봐서 몇 개의 작품밖에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김은숙 작가 작품이어서 제가 네.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 저 말고도 모든 분들에게 거의 사랑을 받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그 채널을 비결이 돌리다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채널을 돌리다가 김은숙 작가의 그 드라마에 서 멈추게 되는 그런 힘은 사실 대사에 있어 왔거든요. 이때까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유행어를 낳기도 했었지만 보다 보면은 탁구공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통 이제 로맨스의 이제 강점을 보인 그런 작가인데요. 남녀 주인공들이 저분이 김문숙 작가죠. 그런 대사의 묘미가 너무나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정말 선과 악으로 구분될 수 없는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인물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인문학적인 깊이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한쪽을 욕하고 한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한 번씩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온 그런 작가입니다. 저는 정답을 알 것 같습니다. 박가영 앵커가 보다 보니 김문숙 작가 드라마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잠깐 화면 보니까 도깨비 공유 씨 나왔고요. 네. 그리고 태양의 후예 송중기 씨 나왔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병헌 씨 네. 나오고 정말 같은 네.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는 분들이다. 그런 네. 부분들로 좀 인기의 한몫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캐릭터 보면은 남성 캐릭터들이 사실 이제 김우빈 씨라든가 이런 배우들을 좀 또 발굴해내고 훨씬 더 탑스타로 이제 키워낸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점가 소식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순위 보면 어떤 책들이 인기인가 알 수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부분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상당히 독특한 제목의 그 에세이인데요. 예. 이
작품이 이제 이 책이 역사의 역사라는 그 유시민 씨 작가의 예. 그 책이 지금 6주 동안 거의 이제 뭐 서점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집계마다 다를 수 집기가 좀 있지만. 다릅니다만은 거의 이제 6주 동안 1위를 하고 있었던 그 책인데 그 책을 끌어내렸네요,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그 작가로서는 백세희 작가는 90년생입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해서 어떤 그 경미한 우울증, 경미한 우울증. 네, 예. 그런 것을 이제 오랫동안 하지만 지속되는 계속되는 그런 우울증을 알아서 거기에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고 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 쓰여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그 본인의 뭐 병을 우울증이라고 인지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예. 못한 사람들도 있고 현대인 중에는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나도 이런데 사실은 나도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그 또 상담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그 동시에 좀 치유받는 예. 그런 도서가이기 때문에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떡볶이가 많이 먹고 싶어요.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라고 아, 네, 합니다. 저도 네. 사실 이거 서점가에서 이 제목 때문에 참 눈에 들어와서 펼쳐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최근에 에세이들이 많이 눈에 띄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요즘 사실은 이제 여름철에는 소설이 많이 팔리는 시즌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네, 그런데 작년 대비 이제 교보문고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 에세이의 그 판매량은 40% 정도 7월 기준으로 늘어났고 지금 소설은 15% 정도 떨어졌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이제 에세이 특히나 또 어떤 그 힐링이라든가 공감이라는 그 키워드로 계속되는 그런 에세이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삶이 팍팍하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힐링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하고 많이 사용된 것도 좀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이 책이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자들이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우리 윤성은 평론가 만나고 나면 챙겨봐야 될 드라마도 좀 생기고 네. 사봐야 될 책도 생기고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은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